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 생략하고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이제 3,266포인트가 고점이었죠. 이때 당시에가 장세가 어땠습니까? 황소 장세였습니다. 대형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장중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던 시장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지난 1월장이죠.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금일 전략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제발 좀 잣대로 이렇게 지지선 좀 긋고 그렇게 멋있는 척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오늘도 부봉 보시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매매하시고 맨날 MTS 이렇게 보고 있고 일하시는 것도 바쁜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3시 30분에 종가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코스닥 종합지수 맞추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분명히 뭐냐. 내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왔나 아니면 시장 대비해서 더 빠지고 있나 아니면 섹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 그런 거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실적 같은 것도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전자공시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꼬리를 쭉 달았는데 장중에 낙폭이 마이너스 2.34%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엄청 안 좋았죠. HLB를 포함해서 여러 바이오 투심이 안 좋습니다.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하는 회사가 엄청 하나의 회사여도 괜찮습니다. 대박이 나면은 바이오 섹터가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에 바이오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이오하고 남북경 협조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투기성 수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바이오 버블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황소 장세를 이끌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 자체를 이제 개인분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군들도 기본 하방이 마이너스 20-30%가 그냥 열려 있습니다. 내가 진입하고서 요 부분에 진입했다면은 여기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쭉쭉쭉쭉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오 해당 기업의 좀 내재 가치를 보시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임상을 일상하고 있는데 이 약의 가치나 지금 경쟁사 약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IT 개인분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실적 나오는 IT 업종이 가장 매매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금일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조금 무료 노란톡방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탄소 배출권 자료집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볼게요. 자, 탄소 배출권 거래 트레이딩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의해서 기업별로 이제 정부에서 해당 탄소 배출 A 기업 너는 배출량 가스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줄여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이제 섹션별로 이제 포션을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업별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미달하였을 시 초과된 양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 그러면은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초과된 양을 배출권 거래를 탄소 배출권을 사와가지고 분명히 사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된 양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을 획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연간 10톤 정도 이제 할당을 받았는데 5톤밖에 배출 안 했으면은 5톤에 대한 차액이 이제 배출권으로 이제 좀 획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배출권 거래제에 이제 3기가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유상 할당 비율이라는 겁니다. 제2기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2기 때는 유상 할당 비율이 3%였는데 이번 3기 2021년 올해부터는 10%로 상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3톤의 감량 의무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10톤을 감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출량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무상할당 비율도 줄어들면서 이제 배출가스가 많은 기업들은 이제 점점 옥이 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3기 거래제 이번에 3기 도입됐다고 해서 2021년부터 3기에는 60개 업종에서 이제 70개 업종까지 더 섹션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유상 할당 비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라가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톤 생산 기업이 있다.
100톤의 배출가스 이제 좀 배출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제2기 때는 유상할당 비율이 3%였는데 3%였으면은 3톤만 감량했으면 됐는데 제3기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상향되면서 10톤의 감량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량 기준을 미도달시 여전히 배출권을 사와야겠죠.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업종마다 뭐 이제 화학이나 뭐 여러 철강 쪽은 이제 업종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포션을 좀 많이 줍니다. 너네는 좀 많이 배출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이 포션을 줄 테니까 요 안에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먹어 이런 개념입니다. 업종 특성상 정유나 화학 그리고 철강 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 교토의정서에서 이제 파리 기후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한을 정해놓고 선진국만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 협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해 당사국들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의무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목적 또한 파리 기후 협정은 아주 상세한 청사진을 넓게 제시하면서 감량 목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이면 탄소 배출, 아니면 뭐 전기차 확대,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런 거 여러 가지 글로벌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전과는 이제 다른 뉴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권을 말씀드리자면은 배출권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매하지 않고 내가 10톤의 이제 포션을 받았는데 13톤이면 3톤 만에 3톤이 이제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탄소 배출권을 3톤 양을 사와야 되는데 이 3톤 양을 그냥 안 사고 배출 방구를 이제 껴버리면은 방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평균 시세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몰라라 하고 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자, 감축 목표치가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2기에서 3기 넘어오면서 이제 감축 목표치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배출 총량 Q 이제 양은 계속해서 줄어야 되고 다배출 기업엔 이제 탄소 배출권은 획득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겠죠. 가정이 생깁니다. 자, 배출권 가격 지금 P가 지금 EU에서 거래하는 배출권 가격하고 국내에서 거래하는 배출권 가격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장기적 우상향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제 2기에서 3기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추후 여러 가지 또 정책 변화로 인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탄소 배출권 또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을 철광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연탄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1위 업종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시멘트 업계를 적었는데 이건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신양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예요. 시멘트 회사인데 이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네는 이 정도 배출량이 나오니까 너네는 한 20으로 너네 기업 4-5개가 나눠 가죠. 근데 성신양효가 탄소 배출권 이제 할당 문제를 놓고 더 많은 이제 포션을 좀 획득하려고 가동을 안 하던 소속로를 2개를 가동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법적 문제까지 좀 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할당량 확보 싸움을 위해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제 형 9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배출량에 따라서 허용 가능 배출량이 할당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많이 배출하는 애들은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아니면 적게 배출하는 애들은 항상 적게만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당량 10개밖에 안 주고 그 한 업체가 싹쓸이 해 가버리면은 남은 이제 아우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할당량 포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스코로 한번 볼게요. 포스코. 이게 포스코 연결 재무제표 주석입니다. 여기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 평가 이익이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포스코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이제 흡수 합병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생가스 발전 부문을 이제 흡수 합병했는데 기존에 이제 철강제 생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고로가스로 이제 원료로 이제 부생 발전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투입 이산화탄소 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투입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여버리면서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배출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쓰지 못한 배출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 총량 Q가 감소하죠. 그리고 배출 허용량은 증가하죠. 허용량 증가하면은 우리 이만큼 더 확보했으니까 이만큼 더 배출하면 돼. 이런 개념으로도 가겠지만 배출권을 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분 이익이 아마 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이게 12개월물 이제 유로로 이제 환산된 선물입니다. 선물 12개월물이죠. 여기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는 국내 KRX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입니다. 단위는 1톤당 원화 KRW고요. 과거에 이게 이제 4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4만 원. 코로나 이전에 4만 원까지 탄소 배출권이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 톤당 4만 원입니다. 톤당 4만 원. 그때 이후로 왜 이만큼 빠졌냐면은 그 이후로는 사실 뭐 공장 가동률도 줄고 경제 여파도 있었고 코로나19라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줄고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EU 기준, EU 탄소 배출권 그 가격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격 추이를 잘 봐야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래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자체를 많이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괴리가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S 탄소 배출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지난해 3월 달에 4만 원을 찍었습니다. 4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제가 2월 달 지난주 이제 주말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캡처해 놨는데 2만 원 좀 밑에서 하회에서 좀 거래를 하고 있죠.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렇게 이제 그 배출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KAU 20이면은 뭐 20년 그리고 21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원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LP 유동성 공급자 자체가 호가를 이렇게 또 잘 받쳐주지 못합니다. 주식처럼 매수 매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이제 좀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그냥 오늘 안 살래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럼 가격이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지금 역외 이유랑 지금 국내랑 좀 판가의 갭이 발생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배출량 자체도 감소했기 때문에 니즈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거 슈캠스라는 종목은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얘네 회사가 이제 기초원료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 자체를 놓고 본다면 업종 평균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10등 중에 한 5, 6등 정도예요. 5, 6등.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이한 게 화학 공장 가동 과정에서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출권을 엄청나게 감량을 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해서 2020년 기준 365억의 매출을 획득했어요. 매출액 비 8%입니다. 8%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탄소 배출권이 얘네가 이제 고정 판매 단가로 거래했을 때가 톤당 2만 원 정도였어요. 1톤당. 근데 지금 이제 본업도 어느 정도 한 5, 6등 정도는 하는 회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매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획득 그리고 판매해서 직접 수혜 장사를 하는 국내 1위 업체고요. 직접 수혜를 받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장기 우상향할 시 동사의 수혜는 어마어마하겠죠. 배출권 가격이 1만 원 오를 때 영업이익이 1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권이 한 5년, 10년 뒤에는 한 5만 원, 10만 원도 갈 수 있다면은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구조겠죠.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제 뭐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뭔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해 2만 원 가량 계약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더 확보 싸움이 이제 좀 치열해짐에 따라서 스팟 판매라고 지점마다 3개월마다 계약을 할래. 왜냐하면 배출권 가격이 이제 뭐 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올해 이제 판가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고 탄소 배출권 판매로 매우 유의미한 수익성을 거두고 있는 직접 수혜주 1등 기업이다. 탄소 배출권을 볼 거면은 반드시 슈캠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업 평균 BR 10배 이내 수렴, 10배 이내라고 다 싼 거 아닙니다. 화학업종 어느 정도 좀 평균치에 수렴하는 애고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5, 6등 정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솔홈데코 오늘 뭐 누가 노란석방에서 물어봐 주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목재, 본업이 목재, 바닥재, 인테리어, 소재 여기가 본업입니다. 근데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엮이냐면은 얘네가 이제 뉴질랜드에 나무를 직접 심습니다. 나무를 직접 심어가지고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해요. 근데 매출액 비해서는 엄청 미미한 수준이고 연간 4억 원 수준이고 당사 발표에 의하면은 뭐 4억 원씩 2031년 10년 더해가지고 이제 56억 원의 매출이 생길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본업을 봐야죠. 10년 동안 4억씩 나눠 찍혀봤자 뭐합니까? 본업이 엉망이면은 뭐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 테마로밖에 엮이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엮이는 수준이다. 배출권 수혜 강도는 낮다. 실적 또한 좋지 않다. 본업에서 뭐 바닥재 이쪽이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뭐 종목이 이게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습니다. 네, 이거 자료집에 다 있던 관련 자료니까 많이들 참고해 보시고 금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수익의 행복 박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